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 주목할 농산물의 유통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위태성 연구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봄 배추가 평년보다 많은 양이 생산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우리나라 배추 생산량의 변화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우리나라의 배추 재배 면적은 70년을 피크로 이제 증감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추이해 왔는데 좀 감소해 왔는데요. 최근 한 10년 정도를 보면 특이한 연도는 2015년, 16년, 19년이 있지만 대부분 한 3만 2천 헥타르 내에 추이를 하고 있고요. 재배 생산량도 대략 한 240만 톤 정도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배추 생산 면적 중에서 이제 시설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995년을 정점으로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서 시설 배추 비중이 한 14% 정도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한 5.5% 정도까지 비중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배추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좀 잘 팔리는 품종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출하되는 배추는 이제 월동 배추인데요. 월동 배추는 조생 품종하고 만생 품종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품종을 밝히기는 좀 곤란한데요. 작년까지 주력이었던 품종보다 이제 올해 상당히 주력 품종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바뀌고 있는 품종의 특성을 보면 생육이 상당히 강한 품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이제 품종은 이제 겨울철 저온에서 생육이 상당히 좋고요. 또 특히 작년에 가을철에 이제 태풍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이 상대적으로 기존 품종보다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만생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기존부터 절대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이 여전히 주력 품종으로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다양한 농산물이 가공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이 건조 배추를 또 개발을 했었잖아요. 소비자 반응이 좀 어떤 편이었나요? 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한 40도 정도로 이제 배추 전체를 통째로 이제 말려가지고 이거를 끓은 물에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담궈 놓으면 그 원래 색하고 아삭하고 쫄깃한 맛이 식감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시래기라든가 우거지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물건입니다. 특히 이제 가볍고 부피가 작아서 그 운송도 이제 편리하고 향과 맛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선 배추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시장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 건조 배추는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된 측면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개발된 지 이제 한 2년 남짓 됐고 아직 이제 생산량도 소량이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 이렇다 할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건조를 하게 되면 식감 자체가 꼬들꼬들해진다는 그런 감이 있는데 생물 본래의 색과 식감이 살아난다니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물 같은 경우는 오래 저장할 수도 없고요. 또 많이 사두기엔 부피가 커서 곤란할 때가 많은데 지금 이런 홍보만 잘 되면 좀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요. 생으로 먹는 샐러드 배추도 또 개발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품종인가요? 네, 작년도 11월 달에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최신 6종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배추 품종 한 40종 정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직 품종명으로 정식 등록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19-FQ144라고 이제 지금 이제 명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네. 이 계통은 이제 소형 계통으로 잎이 양배추처럼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배추는 뒷면에 꺼끌꺼끌한 털이 나 있는데 요 배추는 꺼끌꺼끌한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로 소비하기 좋은 남방계 배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9-FQ144는 이제 더운 계절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좀 더 재배 면적이 좀 더 다양화되는 산지가 좀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심의회를 거쳐서 통과된 품종에 대해서 올해 특허 출원을 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서 현장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농촌진흥청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농산학교인가에서 이 소형 배추 샐러드용 배추를 여름하고 겨울에 2번 도매시장하고 소비자들 테스트를 해서요.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농가가 앞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가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좀 진행해 주고 계신데요. 진도에서 특별한 배추를 이용해서 이맘때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좀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특별한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품종인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도에서 약 20년 정도 배추와 대파 농사를 짓고 있는 한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진도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품종이 있더라고요. 바로 베타 쌈배추라고 하던데 어떤 품종인가요? 네, 베타 쌈배추로 불리는 이 품종은 일반 배추와 달리 항산화 작용과 피부 노화 방지 등 효능 있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148배나 높은 품종이고요. 특히 입수가 많고 버려지는 건립이 적어서 품질 면에서 우수해 현재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타카로틴 함량이 148배라면 뭐 거의 늙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베타 쌈배추가 일반적인 쌈배추의 모양과 맛 등 뭐 차별화되는 부분도 따로 있을까요? 네, 베타 쌈배추는 소비자들 선호가 높은 하단 부위가 주황색이며 절단했을 때 이부 하단 부위 중앙부가 주황색 줄무늬를 나타내며 외관적으로도 일반 배추와 차별해야 되고 있습니다. 또 틈감량이 낮고 밑 부분이 얇아 일반 배추에 비해 질기지 않으며 부드러운 아삭함과 특유의 고소함이 매력적인데요. 일반 배추에 비해 당도가 6.6브릭스 높아서 생식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이 진짜 오렌지 색깔을 띠네요. 약간 네, 색깔이 주황빛이 좀 더 도네요. 진하네요. 네, 네. 네. 또 이 베타 쌈배추가 진도군의 겨울철 틈새 작목으로도 많이 재배가 된다고 하던데요. 이 쌈배추를 좀 만나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젠지도 궁금합니다. 생산 현황이 또 어떤가요? 네, 진도군에서는 베타 쌈배추가 20여 농가에서 10헥타르 정도 연간 약 600톤을 가량의 쌈배추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베타 쌈배추는 생산은 11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3월이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네, 연간 뭐 600여 톤이면 적지 않은 양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베타 쌈배추 재배를 시작한 후에 농가에는 좀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맛과 영양에 대한 이야기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도매 시장을 통해 활발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주문은 굉장히 많지만 들어오는 물량이 적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만 연간 1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수준이며 농가 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이 베타 쌈배추 재배나 유통에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지금은 주로 가을 및 겨울 재배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베타 쌈배추를 알리기 위해 봄 재배 면적도 늘릴 예정이며 지금은 주로 지방시장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장도 공략 예정이며 지자체 협조로 다양한 판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분들이 베타 쌈배추를 더욱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삭하고 또 고소한 맛이 매력적인 진도군의 베타 쌈배추 더 많은 소비자들과 만나길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틈새 작목이 베타 쌈배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늙지 않게 도움을 된다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이 베타 쌈배추 3월까지 생산된다고 하니까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맛보고 싶으신 분들 제철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연구관님 최근 뭐 배추 관련 이슈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는 이제 작년도 가을에 태풍의 영향으로 생육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계속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다 보니까 생육 속도가 오히려 상당히 빨라져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 월동배추가 이제 저장 들어가는 게 3월 중순까지 저장이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말 정도면 저장 물량이 다 입고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봄배추가 나오는 4월까지는 이제 저장 배추만 가지고 이제 소비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한편으로 수요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이제 소비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상태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평상시에는 둘 다 이상적인 형태, 좀 평상시하고 다른 특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보합세라든가 약간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산동성 쪽에서 예. 이제 배추 공장이 많은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산동성에서 배추 생산에 이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내 이제 김치 공장에서의 배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앞을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지금 농산물 가격까지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좀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하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채소 배추에 대해서 확인해봤고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